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드디어 이민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늦었네요. 근데 뭐 월은 볼 시간도 없이 다들 바쁘시잖아요. 늦었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 뭐 내가 잠깐 늦었는데 이제 운세 안 하실 거냐는 둥, 자기를 버렸다는 둥, 뭐 DM 오고 카톡 오고 막 그러시던데, 제가 연초기도 하고 뭐 약간 양력으로 치면 이제 막 1월 지났고 약간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약간 늦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그래도 조금 미리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미리 못 올려드릴 수도 있다는 점 다들 알아두시고, 요새 참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바야흐로 이민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주는 항상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죠. 지난달로부터 어떤 흐름을 이어봤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신축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이자 강한 금의 기운으로 인해서 비유하자면 물줄기의 흐름에 가속도가 붙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알아야 사주마다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이민년 상반기 월운의 흐름에서 말씀드렸듯이 2월 이민월은 마침 물이 흘러들어온 상황이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는 등 시간적인 오류가 생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뭐라고 했더라? 개판이다, 아사리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정해진 것 없이 모든 게 엎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부터 투자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해라, 아니면 달러로 바꿔놔라, 특히 국내장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8월, 9월부터 고나리질을 그렇게 했어요. 그나마 그때는 일부나 절반 정도만 손절해도 괜찮을 시기였는데, 이 다음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물린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뭐 전국 성토대회처럼 저한테 피드백이 옵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뭐 대부분은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 뭔가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건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쓰리더라도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그만큼 시장이 다소 비관적이라는 건데, 상황의 반전은 조금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껴도 미 연준에서 다 받아준다는 근자감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건 없다. 작년 초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국제 정세가 정말 살벌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제가 최근에 다른 강의에서 처세술과 정치에서의 힘의 논리를 간단하게 다뤘었는데,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각국 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권력을 휘두를 만한 명분이 있는 나라예요. 특히 이렇게 나라 안에서 논란이 많을 때는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민년을 앞두면서 내부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나오니까 이걸 일거에 잠재우는 방법으로 외부의 적을 상정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나라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빵빵 쏘는 것도 비슷한 이유죠. 얘네 존재감 과시하는 거고요. 브라질도 뭐 대선 시작도 안 했는데 아사리판이고,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스관을 뭐 잠근다고 협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워낙 상황이 열세라서 40대 이상 중년 여성들도 중무장하고 의용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해요. 주방에서 총을 들고 있어. 가족과 자녀를 지키기 위함이겠죠. 이처럼 전 세계가 마치 이민년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딱 절기대로의 요이땅을 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로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걱정이 되는 시국입니다. 신년의 테마를 아는 건 사주에서 정말 중요한데,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 올해의 테마는 예측하기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강한 권력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입니다. 국제 정세도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왜 신년의 테마를 알아야 되냐? 그게 왜냐면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게 국룰이잖아요. 아까 강조한 신년의 테마도 그렇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의 운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신년 운세, 그 안에서도 극 초반의 월운을 주의 깊게 봐야겠죠? 왜 요새는 새해 첫 곡이 한 해를 주도한다 그런 게 있다던데, 마치 이런 것처럼 그 달에 일어나는 일들이 올해의 운세를 주도하는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쁜 일이나 인연들, 정리해야 할 것들은 미리미리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인트로 너무 길었는데 2월 이민월 운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절기적인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민월은 절기의 시작입니다. 보통 절기에서 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딱 4가지가 있죠.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모두 사계절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번 달은 24절기 중 첫 번째인 입춘으로 시작해서 우수를 거쳐 경치 미전까지를 말해요. 황도 좌표상 태양의 환경이 315도에서 345도 사이에 머무르게 되죠. 정확히는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이민이라는 간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주에서 인월은 아직 추운 시기예요. 이제 막 봄일 때도 패딩 입고 다니잖아요. 1월 롱패딩, 2월 롱패딩, 3월 롱패딩, 4월에 잠깐 봄옷, 반팔, 코트 잠깐, 롱패딩. 1년에 반이 롱패딩이야. 인월에는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어서 태양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드는 시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묘월이 되어야 완연한 봄이라고 느낍니다. 이 지금이야 시점이죠. 이민월을 간지라는 측면으로 보면 흑호, 즉 검은색 호랑이라는 뜻이죠. 물상으로는 뭐 검은색 호랑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의미를 부여하시곤 하던데 일단 세상에 검은색 호랑이가 어딨냐고 는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검은색 호랑이가 발견됐다고 해요. 근데 뭐 인이라는 글자가 호랑이라는 건 그냥 일종의 심볼로 보시면 된다. 물상 너무 좋아하지 마라.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어차피 물상론을 할 거면 차라리 뭐 이민 같은 걸 제규어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멋있기도 하고 뭐 호랑이나 제규어나 고양이과 동물이니까 제 이론상으로는 물상론 자체가 일종의 내피셜로 보이기도 하고 간지라는 관념에 굳이 물상이라는 이미지를 붙이는 것도 뭐 딱히 이거 말고는 통변이 안 되니까 붙일 거야. 하지만 이민에 굳이 의미를 붙여보자면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 같은 거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호랑이를 본 적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호랑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맞닥뜨릴 일이 없는 위협 같은 거예요. 음향적인 측면에서도 이민을 볼게요. 저는 임수를 종종 블랙홀에 비유하는데 임수는 하늘에 뜬 절대적인 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힘을 받쳐주려면 지지에도 그에 합당한 힘을 가진 글자가 와야 음양의 밸런스가 맞겠죠? 상체만 크면 뭐하냐고. 하지만 인목이라는 건 새싹과도 같아요. 물론 성장하는 역량이라고 치면 폭발력이 있습니다. 작은 새싹이 거대한 나무로 클 수 있는 것처럼 포텐셜은 있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인목은 임수라는 글자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소위 상체충, 상체는 근육질인데 하체는 마른 듯한 일종의 불균형이에요. 상체 입장에서는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해서 더 강해지고 싶은데 하체가 못 받쳐주니까 자꾸 뭔가가 헛돌겠죠? 올해의 테마는 임수와 인목이 조합됨으로 인한 음양의 불균형이에요. 이걸 해석하자면 원하는 대로 운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민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세에 대한 감을 잡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민년은 1962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서양식으로 연도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화폐개혁도 일어났는데 현대화된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개혁을 일거에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취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전 이민년에는 1902년 쿠바가 독립한 사건이 있었죠. 재미있게도 다음 이민년인 1962년에 쿠바의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절정까지 다다른 시점이기도 해요. 아마 3차 세계대전급으로 규모가 컸을 전쟁이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던 때입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도 이해 못지않은데 공교롭게도 모두 이민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민이라는 운세에는 이전 인프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전복되는 개혁, 독립, 내지는 강한 힘의 갈등 등이 일어났어요. 오행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일들이 시대나 장소에 개의치 않고 일어났으며 또 급박하게 전개됐다는 점도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특히 대립관계가 극단으로 가는 양상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운세가 다른 채널과 다른 이유는 운세의 해석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린다는 데 있어요. 말이 월운이지 사실은 간지학 강의입니다. 해석에 대한 근거가 곧 간지학 그리고 음양오행론이거든요. 자평명리 독학할 때 참고 자료로는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잘 맞아서 보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좀 TMI로 느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딱 월운만 간략하게 바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저런 의견을 보시고 이런 게 불편하다, 뭐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제가 기꺼이 날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딴소리를 하나 더 하자면은 이거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인 마이클 돕스가 쓴 책인데
이런 역사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책이 좀 두꺼워서 사고 안 읽으면 활용도가 낮아요. 냄비 받침으로는 못 쓰는 두께니까 이북으로 구매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운세를 해석해 드릴게요. 지난 신축월로부터 흐름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게 어디로 흐를지를 보라고 했는데 이때 이런 흐름이 내 팔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 생각해 본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월은 축에서 인, 즉 수에서 목,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인 만큼 수생목으로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이동할지 겨울이라는 기존 체제에 그냥 머무를지를 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월의 포인트는 바로 가, 마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때의 선택을 넘겨받아서 빠른 흐름을 타는 시점입니다. 봄의 영역으로 강하게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머무르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겠죠.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갈 것과 아닌 것, 조정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등을 이민년이 시작하기 전에 다 수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민월에는 이러한 선택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이민이라는 연운이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민년이 오기 전인 1월에 이런저런 정비를 다 마쳐야 한다고 했던 건 이민을 맞이할 때 본인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여야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 이민은 재해 느낌인데 재해에 대해서 어느 누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뭔가 징조가 있어도 설마 하면서 멈추곤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주는 임수를 다루기가 힘든 구조예요. 게다가 이민년의 이민월이니 그 여파가 굉장히 크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대처하지 못하는 류의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임수를 대부분이 못 다루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도 차분히 대처해야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민년에 유리한 팔자 영상에서는 최소한 무토나 기토처럼 휩쓸려 가지 않을 글자가 필요해진다고 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개인별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은 60갑자로는 다시 읽을게요. 이민은 60갑자로는 39째 글자이고 나부모행상으로는 금박금입니다. 금박금이라는 것은 두꺼운 껍질로 뒤덮여 있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두껍기 때문에 이를 깨고 싹을 틔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외부에서 알기도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은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이민을 기다릴 인내심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인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생목을 끝없이 원해요. 저도 치킨 진짜 많이 먹지만 호랑이가 하루에 닭으로만 4kg를 먹는데요. 호랑이는 1년이면 1.5톤을 먹는 건데 엄청난 거죠. 임목이라는 것은 이런 무한한 서포트를 받아야만 커나갈 수 있다는 건데 임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균형이 주는 마찰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체는 근육질, 하체는 이쑤시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민월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월은 임목이라는 씨앗이 자라기 위해 대단히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수생목이 정말 필요하죠. 아무리 먹여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온갖 수라는 기운을 다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먹고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도 접촉하는 등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가벼운 실수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이민월의 전후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을 맞이한다는 건 해당하는 시기에 정확히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빌드업, 인과 유를 사전에 충분히 겪는다는 뜻이에요. 국내에서도 이런 상황으로 비롯된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고 저지른 사건이나 선의로 했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가 임수라는 냉혹한 현실로서 평가받게 됩니다. 냉정하기보다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몰아치는 양상을 보시면 왜 임수를 쓰나미 내지는 블랙홀로 설명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괜히 옆에 있다가 내가 직접 하지도 않은 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솔로지옥의 다른 출연자분도 악플러한테 엄청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이민년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내가 속한 환경이 이러한 임수의 쓰나미 속에 휩쓸려가서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월에 버릴 사람 아닌 사람 어디에 남을지 등을 많이 고민해보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임수라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힘이에요.
임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치면 이민월은 나에게 일어날 피해가 될 단초, 그러한 선들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미리 이러한 천재지변 같은 일들을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임수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내가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모시거나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니 이를 귀인처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에게 그만한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만큼 나 자신이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민년, 특히 이제 이민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권력이 칼끝을 몰아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중심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사회예요. 개인이 사회의 영향을 거스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나 정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게 좋아요.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2022년에 예상되는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자평 명리만 10년 동안 파는 것보다 시사상식 탄탄히 쌓는 게 차라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사주는 결국 사회와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알고자 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에는 어떤 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어떤 사주들이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달에 미리 고지를 선점할 기회가 온다고 했으니까 팔자의 토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신다면 그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했어요. 경쟁자가 휘청거린다는 것도 특히 강조했는데, 이민월은 임수에 임수가 더해진 것으로 천간의 임수가 압도하는 기운이에요. 따라서 버틸 역량이 없다면 이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나 경제적인 관점을 놓고 봐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폭락하는 시기에 가장 유리한 사람은 누구다? 현금 보유자다. 남들이 망할 때 줍줍해서 남들보다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특히 신용으로 샀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폭락할 때에는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많은 손해겠지만 이러한 시기를 숨죽여 기다려온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작전을 세우는 건 비추예요. 만약에 현재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이나 집, 학교를 바꾸거나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는 내가 꼭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만기되거나 할 때가 돼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 얼만큼의 빌드업이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를 잡을지 말지 여부가 중요해요. 지난달부터 계속 준비 강조하게 되는데, 준비라는 말은 미리 계획해 두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좋게 흘러가던 안 좋게 흘러가던 자기 머릿속에 미리 예상했던 일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민월에는 어느 때보다도 환경이 자기한테 적대적이면 안 되는 운입니다. 앞서 말했듯 자기 주변이 불리하게 얽히면 그러한 문제가 자기에게도 불똥이 튀기 때문이에요. 이민월의 준비가 잘 갖춰지거나 일어나는 양상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쓰이려면 지지로는 임목, 오화, 미토, 술토가 있는 분, 띠로는 호랑이띠, 말띠, 양띠, 개띠에 해당한다면 이미 상황이 그런 양상으로 흐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기려면 좋은 미래가 올 만한 짓을 미리 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민월에 전반적으로 유리하려면 첫째도 토, 둘째도 토입니다. 강력한 수에 대한 방어가 먼저라는 뜻이고요. 바꿔 말하면 이민이 부르는 큰 변화의 흐름이 곧 나의 편이라는 뜻도 돼요. 자세히는 천간의 토를 말하고 예외 사례로서 천간 금과 지지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유리함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토가 하나로는 안 되고 어지간히 강하게 방어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사주가 유리하다는 건 쉽게 말해 우연히 호떡집을 시작했는데 정책의 방향성이 호떡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던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 정책이 나한테 유리하게 개정이 된다던가 하는 일이겠죠. 물론 월운으로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그 사건이 해당 월이나 일에 일어날 뿐이지 결국 자기 사주와 대운, 연운이 결합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세한 사건들의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흐름을 보는 것에 중심을 두세요. 지금부터는 특히 조심해야 할 일과 팔자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임수가 올 때에 가장 위험한 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과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던가,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뭔가를 해야 하거나, 갑작스럽게 정책이 바뀌거나 내 주변 환경이나 인물로 인해서 안 좋은 기운이 나에게 연대 책임을 강요하는 형태의 일들을 의미합니다.
맥락적으로는 자기가 직접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 주변과 얽혔을 때 복잡한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월운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일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끄집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과거와 연관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구설수로 오르게 되는 일들도 생겨요. 자기가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손절하고 발을 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민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할 사주인데 뭐 조심한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찜찜한 게 있다면 그거에 얽히지 마시고 발을 잘 빼는 쪽으로 작전을 짜셔야 돼요. 이번 달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띠는 토끼띠, 원숭이띠, 닭띠, 돼지띠, 지지로는 묘목, 신금, 유금, 해수가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에 문제가 생기려면 자기가 자각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사주가 이루어져 있다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할 만한 부분, 잘못했던 건 없는지 꼼꼼하게 돌아보시면 좋아요. 생활 전반에서도 뭐 가스불 잘 껐는지 잘 체크하시고 이럴 때 통장에 자동 이체 해놓은 것도 2번씩 나가거나 할 수 있으니까 매사에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금생수로서 수기운이 강해지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에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제까지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됐다면 선생님을 바꾸던지 학원을 바꾸고 학습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이런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는 의미에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숭이띠, 닭띠, 신금, 유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 달은 조심해야 할 사주가 대단히 많아서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이 발달한 구조라면 인간관계 문제,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굴 버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기 적을 미리 잘 파악해야 돼요. 사주에서 화가 발달한 사람이라면 내가 더 나은 상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수를 던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2월 이민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민월은 다양한 외부 변수에 혼란도 가중되고 자기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마음가짐을 바꿔서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셨을 텐데 자기가 실제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주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급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이걸 긴박하게 추진해야 하니까 실수나 빠뜨리는 것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탈이 안 나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자면 이민월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 리스크가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종목을 찍어 드릴 수는 없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것들은 조금씩 담아 두시는 걸 시작해도 좋습니다. 요즘 월운 컨텐츠 조회수가 막 좋지는 않아요. 시청자분들이 월운까지는 안 보시는 건가 아니면 내 컨텐츠가 재미없나 싶어서 저도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저도 이민년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컨텐츠들은 과감히 날려버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필요한 컨텐츠다, 불필요한 컨텐츠다 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그게 채널 운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 됐던지 제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을게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완전 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